확진자가 몇십 명 나온 다음에 대책 세우고 안심이 안 되죠. 국민들 생각했으면 그 병원 공개를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별로 믿기진 않는데 딱히 믿을 게 없으니까 그냥 우리 안심시키려고 대충 말만 하는 것 같아요. 예, 한 달이 됐으니까 이걸 좀 점검해 볼 때가 됐죠. 내일 모레면 국내 메르스가 확산된 지가 꼭 한 달이 되는데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능력이 도마에 올랐는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시민들의 평가는 썩 좋지 않습니다. 그건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지만 왜 불안감이 잡히지 않는 것인가? 오늘 팩트체크에서 앞으로를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한번 면밀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필규 기자, 예. 정부가 위기관리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평가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CDC에서는요 이런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을 했을 때 이에 대비해서 위기와 긴급 위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런 180여 쪽의 매뉴얼을 만들어 놨습니다. 두꺼운 책이군요, 그러니까. 그렇습니다. 예. 물론 우리와 미국의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만 13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각 단계별로 정부의 행동 지침과 또 커뮤니케이션 방식, 심지어는 유가족에게 어떤 식으로 말을 건네야 한다 이런 부분까지 아주 자세히 적어두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정부의 지난 한 달을 짚어보는 것도 의미 있겠다고 판단을 했는데요. 그 첫 번째로 짚어본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. 보시죠. 예. 개미 한 마리라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자세로 하나하나 철저하게 대응해서 아마 오늘이 가장 피크가 될 것 같습니다. 바라건대는 내일이나 모레부터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예. 이 얘기를 한 게 무척 오래전 일입니다. 예. 그래서 사태 초기에 저렇게 강하게 얘기한 것은 물론 좀 지나친 걱정을 좀 줄이기 위한, 그러니까 안심을 시켜주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? 예,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. 하지만 그런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CDC 이 보고서상에서 드러납니다. 예. 커뮤니케이션 원칙을 보면은요, 감염병 관련 정보는 추측을 일단 최소화하고요. 그러면서 확대 해석은 피하고 또 조사나 통제 방식에 있어서는 지나친 확신, 이 지나친 확신은 금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예. 신종 바이러스인 만큼 데이터도 부족한 상황에서요. 조금 전에 이제 문 장관의 개미 한 마리 지나가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도 있었지만 예. 또 그 밖에 3차 감염은 없다. 잠복기는 14일이다. 여러모로 섣부른 확신이 있지 않았습니까? 예. 이 점이 초기부터 저지른 실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게 문제는 너무 확신에 차서 발언을 하니까 그게 어긋났을 때의 신뢰가 무너지는 문제, 그거 예.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그렇기 예. 때문에 안 하는 이만 못한 결과를 낳았다라는 지적도 나오는 건데요. 자, 그 다음에 또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. 예. 또 한번 보시죠. 이 메르스, 중동, 낙타, 독감인데 이것 때문에 막 그냥 난리야. 여기는 특히 마산 이쪽에는 사실은 죽은 사람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난리예요. 그런데 원자폭탄은 아무도 겁을 안 해요. 대한민국은 웃긴 사람이에요. 예.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졸지 웃기는 사람들이 돼버려서 오늘 그 대학 강연에서 한 얘기죠? 예, 그렇습니다. 예. 김문수 위원장이 이제 물론 이 발언의 취지는 너무 지나치게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.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요. CDC 매뉴얼상으로 보면은 이 역시 바른 대응은 아니었습니다. 예. 이 매뉴얼의 15페이지 부분을 보면은요. 사람들이 감염병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면서 혹시 그 공포가 그릇된 거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을 멍청하다고 하지 말아라. 사람이니까 겁을 먹는 거다. 그들은 전문가가 아니다. 이렇게 적어놨습니다. 예. 물론 김 위원장이 정부 인사는 아니지만 정치인도 국민을 안심시킬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이 내용 새겨들을 만한 부분입니다. 예. 여기서 강조는 안 됐지만 맨 위에 사람들의 두려움을 인정하라. 금방 와닿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. 예. 우리나라에는 이런 매뉴얼이 없습니까?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. 지난해 예. 12월에 개정이 된 건데요.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라고 있습니다. CDC보다는 좀 적은 80쪽짜리 매뉴얼인데요. 예. 그래도 각 부처별 대응법과 또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해서 잘 적어놨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이 매뉴얼대로라도 잘 적용이 돼 왔는지 또 다른 사례로 짚어봤습니다. 예. 폐렴 내지 폐혈증 이런 상황들은 종종 오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이제 89세라는 아주 고연령 이분 기저질환 말씀드려도 되나요?
보니까 뇌경색이 있고 89세고 이런 그 또 지병이 있는 분이 사실 메르스가 아니더라도 통상적으로 이제 중환자실에서 뭐 폐렴 또 심한 경우는 이제 폐혈증 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예. 이런 것에 대한 반응은 저희가 SNS의 글로 일부에 잠깐 소개는 해드렸습니다만은 건강한 젊은 사람들은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는 취지로 이제 기저질환 얘기를 하기는 하는 건데 그렇다면 나이 든 분들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기저질환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은 뭐 그렇게 신경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논란이 있었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CDC 매뉴얼상으로도요,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언론 창구가 될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한 덕목이 첫 번째로 공감 능력이다 이렇게 꼽았습니다. 우리 매뉴얼상으로도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피해자 등 국민 정서를 항상 염두에 두고 발언하라. 피해자 입장에서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. 자, 지금 말씀하셨듯이 메르스 사망자 가족은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또 사망자는 감염 우려 때문에 곧장 화장로로 들어가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? 앞서의 발언은 취지와 상관없이 매뉴얼에 분명히 어긋난 면이 있는 겁니다. 뭐 요즘은 또 기저질환이 없던 분들도 생명이 잃거나 위독한 그런 상황도 있어서 또 걱정이기도 한데 짚어볼 게 또 있습니까? 마지막으로는 최근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.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. 외국인 관광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한국에 왔다가 관광객이 메르스 확진 판정이 된다면 만약에 모든 여행 경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망 시 최대 1억 원까지 주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. 많은 분들이 또 이거 보셨겠지만 당장 뭐 이게 말이 되냐? 우리가 메르스 국가라고 아예 광고를 하는 거냐? 여러 가지 또 비판도 상당하지 않았습니까? 자, 우리 매뉴얼에서도요. 감염병이 창궐을 했을 때 문화관광부가 해야 할 일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. 먼저 대국민 홍보부터 해서요. 또 대규모 행사 자제 조치를 하고 더 심각해질 경우 국내외 여행 상품 판매를 자제시키는 조치까지 내리라고 돼 있는 겁니다. 자, 그러니까 앞서 보신 것은 매뉴얼에 없는 어떤 창의적인 대책을 내놨다가 오히려 빈축만 사게 된 셈인 겁니다. 뭐 매뉴얼이 중요하다는 것은 최소한 그 정도만 지키면 최악의 경우를 피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CDC의 180페이지 정도까지 되는 매뉴얼은 아니더라도 한 80페이지 된다고 했는데 우리께 그것만이라도 처음부터 제대로 잘 지켰으면 훨씬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 같습니다. 그나마도 그 남은 우리 매뉴얼을 이제 마저 보다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었는데요. 지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부분 보면은 초기 발표가 정부의 신뢰를 좌우한다. 또 알려질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마라. 정직이 최우선이다라는 대목인데요. 앞으로 메르스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다시 한번 숙지해서 신뢰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. 김필규 기자였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